저는 그 토요일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 일어난 태극기 바람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다. 그리고 어제 차례하기도 하면서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우리 스태프들하고. 백설이 망건곤해야 송죽의 푸르름을 알고 일이 어려워봐야 장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3일절인가 그 연휴에 어떤 큰 행사를 했는데 청계광장에서 했는데 눈보라가 막 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갔는데 나라 사랑하며 기도하는 분들은 다 눈보라 속에서 남아서 기도하고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날씨가 추우면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분발하시리라고 믿고 이 바람이 더 일어나야 정말 이제 이 여론몰이나 선전선동 다 잠재우고 또 참 민심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대하고 다음 주 토요일도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우리가 가장 큰 유산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내고 헌법에 보장된 정말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세우신 이 나라를 우리가 잘 세우는 것이 다음 세대에 이것보다 더 큰 유산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왜 교과서가 이렇게 어려워졌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교과서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람과의 싸움이다. 그럼 그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 근데 매우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조직화되어 있고 전략적이라. 조직화되지 않은 다수가 막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화되지 않은 다수가 어떤 때는 정말 소수처럼 간주되고 또 압박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의 이 역사 교과서를 뒤흔드는 분들의 대부분에 보면 매우 친북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북한 얘기를 조금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한에 들어와 있는 이런 북한을 미화하고 옹호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도 조직화되고 전략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적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 전략을 구사하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적화의 수준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저는 세계적인 지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화 지수입니다. 167등을 북한이 했고 한국이 21등을 했습니다. 2015년. 이게 좀 최근 겁니다. 근데 167개국을 조사해서 167등입니다. 꼴등을 한 겁니다. 남한은 21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독재라고 막 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남한도 문제 많다 뭐 등등 이상한 얘기를 막 하고 유신 독재 막 운운하는데 이제 우리가 성적을 주다 보면 A-도 있고 F도 있습니다. F 잘못했다고 하니까 A-도 잘못했다. 왜냐? A 받지 못해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167개국 중에서 남한은 21등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19등, 일본이 20등, 중국은 144등을 했습니다. 북한은 167등 꼴등을 했습니다. F 맞은 학생이랑 A- 맞은 학생이랑 똑같이 잘못했다고 야단치면 그거는 객관적이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경제 자유화 지수입니다. 남한이 29등입니다. 중국은 139등, 북한은 178등. 근데 178개국 중에서 178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언론 자유화 지수입니다. 여기에서 199등을 북한이 했습니다. 북한은 199개국을 조사했는데 또 꼴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남한이 67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세계적으로 북한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나라를 자꾸 지지하는 거는 좀 상당히 심각하게 미혹되든지 어떤 잘못된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 박해지수가 오픈도에서 해마다 발표하는데 2002년부터 지난주에 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북한이 또 세계 1위로 발표가 됐습니다.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번수로는 16번째 북한이 계속 기독교 박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주에 발표된 거에도 또 1등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등부터 10등까지는 이슬람 국가들인데 이슬람 국가보다 더 종교 박해가 심하고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가 북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수에서 북한은 최악의 나라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남한에 연결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황장엽 씨 얘기를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네. 황장엽 씨는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을 했고 세계적인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일이 황장엽 씨의 이제 제자입니다. 60년대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녔죠. 그런데 황장엽 씨가 주체상을 다 만든 사람입니다. 이름은 김정일 이름으로 국가에 보호가 됐습니다. 황장엽 씨가 망명하고 난 다음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분 강의도 들었고 한번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래요. 김정일을 만나러 갔답니다. 근데 김정일이 없어서 책상 위에 무슨 서류가 있어서 뭔가 하고 봤대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통령과 장관들이 회의한 국무회의 회의록, 바로 직전에 한 회의록이 김정일 책상 위에 올라와 있었더랍니다. 제가 밥 먹으면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간첩이 어디서 보냈어요? 어떻게 입수했어요? 청와대에 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분이 남한의 공작원이 5만 명이라고 해서 정말 이제 나라가 그때 한번 화들짝 했었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그때 그런 적화 인력이 한 5만 명쯤 됐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김일성 어록에 보면 똑똑한 애들은 데모시키지 말고 고시 공부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또 보겠습니다. 북조선의 조국이라고 말하면서 매달 북한에 송금하는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운동권 출신이었는데 이제 감옥 갔다 온 다음에 취업이 안 되는데 공작원이 대준 돈으로 유학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수가 됐는데 월급만 타면 돈에 띄어서 북한으로 보낸대요. 보내는 것도 문제지만 이걸 버젓하게 말하고 다녀도 되는 사회가 된 게 더 문제. 김일성 어록에 나온 말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했나? 네, 좀 한번 읽어주실까요? 김일성 교시 고시 준비를 시켜라. 남조선에는 고등고시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적게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대로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 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10명을 준비시켜서 합격만 함께 분자이고 소비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니까 각급 지원한 주식들은 대상을 잘 분발해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의 한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1973년 4월 대남 공작원과의 통화. 김일성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판사 하나 잘 세우면 일개 군단의 병력보다 낫다. 저는 못했어요.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이해가 됩니다. 판사 하나 잘 만들어서 대법관까지 만들거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하나 만들면 지금 일개 군단보다 더한 능력이 나가잖아요. 나라를 가늠짓는 일을 판결하잖아요. 73년도에 그 다음 페이지요. 이런 지시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증언을 들어봤더니 74년도에 서울대학교 신림동에 고시원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고시 준비하는 아이들 모아놓고 돈 없고 사회에 대해서 상처 있는 아이들, 똑똑하지만 울분 있는 아이들 다 돈 대주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러면서 아이들 접근하고, 그래서 접근해 꼭 읽어보라고 권하는 책이 자기 형님처럼 잘해주는 분이 책을 주는데 그 책 이름은 모태통 어록이고, 조금 더 가까워지면 이제 1대1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법고시가 패스하고 나면 나중에 또 같은 유의 그 자기 후배들을 키울 때는 직접 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와서 그 자기 후배들을 또 1대1 개인 교습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나라를 적화시켜 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유대한진영은 어떠한 일을 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주최상에서 6개월 동안 북한에서 학습받은 탈북민을 초청해서 학교에서 한번 강의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조직화와 전략화 이외에도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적진에 침투시켜서 이강키하고 분열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략과 조직도 없는 데다가 그냥 누가 와서 이강키 분열케 하면 지리멸래 되는 거예요. 저쪽은 소수가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이념에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 세 가지 각오를 한다는 맞아 죽을 까고 얼어 죽을 까고 굶어 죽을 까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놓고 목숨을 바치고 뛰는 겁니다. 저는 우리 조국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들의 누가 자녀 사랑을 이기겠습니까? 그 사랑과 정말 좋은 양심들이 이 불의한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종교조나 이 잘못된 교과서 방향을 잡고 있는 많은 불의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말 바른교육 학부모연합과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단체들이 조직적이어야 되겠다. 전략적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들은 굶어 죽을 까고 맞아 죽을 까고 얼어 죽을 까고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사랑의 희생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훌륭한 우리 통일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섬기고 선도하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발제 준비하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 또 에스더 김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혜경 의원님들 나와주셔서 힘이 되고 또 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